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로젝트 모두의 소망을 맡은 소망사무국 팀입니다. 프로젝트 해시태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도저히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생계의 문제와 작가로서의 커리어 사이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우연히 프로젝트 해시태그의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학제적인 관심사를 가진 팀원들이 하나의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는 글을 읽고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소망을 어떻게 다 이루어진담?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두의 소망? 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은 물 흐르듯이 진행되었고 저와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오세열, 최준성 작가님을 섭외하고 게임 작업이나 웹소설에 관심이 있으셨던 서요한, 서진교 작가님께 연락을 드려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문화예술계에 끼친 영향이 정말 컸죠. 이 주제로 이야기하려면 정말 다양한 방면의 변화를 언급해야 하겠지만 저는 특히 웹툰과 웹소설 분야의 부흥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은 대형 작품들의 주제들이 회귀, 빙의, 환생 혹은 이세계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독자들이 정말 회빙환이라는 현상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길 원하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회빙환이라는 도구 자체보다는 그 서사들 속에서 주인공이 절실하게 이루길 원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절박하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회빙환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이루고 싶은 욕망이 컸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이루는 성취가 독자들에게 일명 사이다라고 하는 종류의 쾌감을 주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장르 어법이 된 회빙환에 대해 더 알기 위해 논평과 논문 등을 찾아보던 중 장르 소설은 RPG 게임 장르의 인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성장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플레이를 소설적 장치로 가져온 웹소설을 다시 역으로 게임의 장르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주인공만 승리하는 웹소설의 세계관을 모두가 주인공이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게임 세계로 뒤틀어버리고 그것의 룰을 현실 세계의 것과 대입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게끔 의도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빌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었고요. 자본주의가 종교인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돈이나 성공 등의 주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부자 되기, 주식 대박 등의 소망을 가장 직관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유형의 자산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기본으로 하고 플레이어의 존재가 도시의 일부를 이루는 건물로 대변이 되는 세계로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관객들이 개인적 생활보다 더 거시적인 부분을 조망하면서 자신의 소망에 관해서 생각해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인물을 빼고 도시 전경만으로 씬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핸드폰을 컨트롤러로 사용한 건 다분히 웹소설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기 눈에만 보이는 상태창, 그 안에서 나만이 조작할 수 있지만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컨셉 시나리오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망사무국은 현실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 급하게 디버그 모드를 실행시켜 소망세계라는 가상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를 다루는 에너지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억지로 실험을 시작하면서 시설이 파괴되고 현실과 소망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소망세계를 만들어낸 우리 소망사무국은 현실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냈고 10분간의 케이스 실험을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소망세계와 현실세계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관리자는 소망사무국 작가 각각이 가진 가장 큰 소망에 해당합니다. 하트 여왕의 키워드는 통제, 지배, 야망입니다. 캐릭터의 레퍼런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하트 여왕에게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잘못된 지배로 인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그건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래. 지금부터 내 명령을 잘 따르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자신의 뜻대로 하면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믿으며 하트 여왕이라는 관리자가 탄생했습니다. 하트 여왕이 생각한 멸망의 원인은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자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트 여왕의 지배하에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되죠. 하지만 이 옳음은 과연 절대적일까요? 하트 여왕 스스로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트 여왕은 모두의 소망을 이뤄줄 생각이 없죠. 사실상 이 세계관의 빌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는 제일 복잡한 일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최선에 가까운 해답이 존재했습니다. 고래. 거대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혜롭고 온순한 동물이죠. 거대한 힘으로서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을 해치지 않고 나타나면 작게나마 무지개가 피어납니다. 고래는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동물입니다. 바다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언제라도 폭풍우와 물보라가 휘몰아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정화된 세상은 조용하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정화된 세계는 억압받는 이에게는 자유와 행복이 될 수 있겠으나 지배자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이루어진 뒤에라면 이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일이구나를 이해하며 평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래라는 어쩌면 종교적인 상징을 통해 평화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비버는 개발자 역할로 참여한 제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비버는 동물 중에 가장 바쁜 동물로 취급돼요. 영어권에서는 busy as a beaver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비버가 바쁜 이유는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재미있어 해서 그래요. 개발이란 것도 누군가에겐 그렇게 느껴지겠죠. 항상 속으로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어서 당연히 외부의 시선에선 정신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통통 튀는 캐릭터예요. 비버는 에너지가 넘쳐요. 항상 바쁘고 계속 재미난 것을 찾아다니고 싶어 하죠. 비버는 타고난 활기로 세상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수호자 할머니는 일상생활과 가까운 관리자입니다. 저희는 작품의 준비 단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소망을 바라는지 알아보고자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앞서 얘기한 소망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은 자신 또는 가족,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무탈하게 지금처럼 혹은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정도의 행복, 건강과 번영을 바라는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호자 할머니라는 관리자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수호자, 그리고 좋은 할머니가 있는 종이 더 잘 살아남는다는 내용의 할머니 가설,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수호자 할머니가 되었고요. 이렇게 관리자를 구성하던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좀 솔직하게 하면 안 되나? 다들 이렇게 가식적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툭 터놓고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얼핏 보면 난폭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종잡을 수 없긴 한데 그렇다고 또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일탈이라는 단어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리자를 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설문지에 등장한 다양한 소망을 분류해봤어요. 가끔 극단적이거나 매우 특이한 소망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모두의 소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엔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멸망한 세계고 다른 하나는 온전한 형태의 세계를 유지하는 엔딩이에요. 게임 내 로직에 따라서 의지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점수가 100점에 도달할 때만 온전한 형태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전시장 내에 설치된 결과 앱을 통해서 시나리오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점수가 100점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룰이나 힌트는 주어지지 않아요. 전시장에 설치된 게임을 플레이하는 관객분들께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100점을 맞을 수 있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오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아티스트 토크 행사에서 작가들과 함께 다 같이 모두의 소망을 플레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작가들이 관리자로 직접 참전하는 이 행사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게임 내에서 설명이 생략된 시나리오에 대한 것을 관객들과 작가들이 즉흥적으로 채워나가며 멸망의 위기에 처한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시장 안팎에서 게임을 감상하는 시청자들은 직접 모두의 소망을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댓글을 통해 컨텐츠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쉽게 관여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연출하는 환경은 이런 특수성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와 소망 세계의 중간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와 같은 접근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도 이기고 저 사람도 이기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엔 누가 승자가 될 건데? 라는 가벼운 질문이지만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로 대입해 봤을 때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무게로 돌아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하고 힘겨운 일들이 어느 누군가가 행사한 막대한 영향력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두의 소망에서는 크게 8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통제, 평화, 즐거움, 개인과 가정의 안녕, 무질서와 혼돈, 침잠과 고립, 막대한 부, 그리고 자연의 회복.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 중에서 단 하나의 길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 세계에서는 8개 분야의 점수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모두의 소망을 플레이해보며 어떻게 하면 의지를 높은 점수로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소망 세계에서의 경험을 현실로 가져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